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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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ly 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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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xy 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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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ly 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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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xy 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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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 세상의 모든 밈을 터치하다 밈스 터치. 안녕하세요. 구라떼 현 미스터추 미추입니다. 안녕하세요. 잠이 덜 깬 가든입니다. 안녕하세요. 클래식을 듣는 남자 달선비입니다. 안녕하세요. 머리털이 많은 남자 모털도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방송 녹음한 것 중에 오늘이 제일 이른 시간에 녹음하는 거 맞아요. 아닌가요? 다들 목이 좀 잠긴 것 같아요. 아니 지금 네. 다들 정신 못 차려서 오디오 겹치고 이러면 안 됩니다. 정신 차리세요. 잠 깨세요. 가든님 네. 눈을 지금 못 뜨고 있어요. 눈이 좀 네. 부었어요 사실. 며칠 어저께 또 축구가 네, 맞아요. 경기가 있어가지고 아니 자는데 저는 원래 네. 일찍 자니까 자는데 막 한 2시인가 그때 음. 막 소리 막 엄청 지르고 난리 나는 거죠. 아 맞아. 이겼네 네. 이러면서 어, 숙면했어. 이게 극적으로 동점골을 만들어서 연장 가가지고 이긴 경기. 네네, 저는 다 보고 왔는데 아. 봤어요. 그래서 지금 좀 상태가 좀 그렇긴 네. 한데 넌 오늘 상태 되게 좋은 걸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그 카타르 월드컵 포르투갈전을 거의 방불케 하는 진짜? 명경기였습니다. 저희가 후반 추가 시간 90 한 5분쯤이었나요? 한 그쯤에 동점골을 넣고 연장전에서 손흥민 선수가 프리킥 골을 넣어서 아주 극적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 하이라이트 대한민국 국가대표팀 항상 이 위기 속에 강한 팀인 것 같아요. 네. 클린스만을 이제 영화 감독이라고 불러야 된다라는 여론이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다음 경기는 누구랑 하나요? 다음 경기는 요르단하고 저희 수요일 새벽에 아, 12시 반. 또 합니다. 봐야겠네요. 네, 기대가 됩니다. 더 하실 말씀 있어요? 아니 왜요? 아유, 얘기를 조금 계속 진행이 끌어야 돼요. 뚝뚝 끊기시는 것 같은데요? 아니 네, 지금 저는 최근에 그 애플 뮤직에서 별도 앱으로 클래식을 출시를 했어요. 그래서 클래식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음원 스트리밍 플랫폼을 또 별도로 출시를 해서 그걸 듣고 있는데 왜 그런 판단을 하셨죠? 그러니까 갑자기 왜? 그냥 좀 멋있어 보이려고요. 근데 저도 사실 모차르트나 이런 바흐나 이런 베토벤 이런 사람들 막 중학교 음악 교과서 때만 보고 그 이후에는 사실 이런 사람 이런 거장들의 음악을 접할 기회가 전혀 없었거든요. 너무 호기심이 생겨서 도대체 또 클래식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어떤 노래길래 이렇게 또 덕질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라는 궁금증에 최근에 클래식을 좀 듣기 그래서 시작했는데 어떤 클래식을 들으셨어요? 저요 그냥 네. 그 모차르트 대표곡 그게 뭐, 뭐 모차르트 모음집 모음집 예약. 제목 너무 길어가지고 무슨 뭐 4장조 뭐 다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네, 어렵구나. 아니 클래식 제목을 들으신다면서 그 제목 정도는 알고서 말씀을 주셔야 좀 멋있죠. 아, 최애는 하나 정도는. 네. 이제 입문기라서 네. 이제 입문기. 이제 걸음마도 아직 못된 이제 아직도 기어다니는. 기어가고 있는 수준이라 나중에 좀 더 익숙해지면 네. 좋은 곡도 추천해드릴 수 네. 있도록 그 클래식 런칭되고 저도 뉴스 봤거든요. 근데 애플이 정말 디테일의 끝판왕이잖아요. 그래서 클래식과 일반 그 애플 뮤직의 그 글씨체를 완전 다르게 해서 보는 사람으로 하게끔 감성을 느낄 수 있는 UI UX를 꾸몄다고 하는데 맞나요? 이분은 아직 걸음마도 못 돼가지고 그러니까요. 전혀 모르시는 네. 것 같아요. 음악에만 좀 네. 듣고 있어가지고 근데 네. 좀 불편했던 게 음악이 있고 또 클래식 음악 앱이 따로 있어가지고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냥 왜냐면 넘나들어야 되니까 그런 혹시 부분도 저기 사용료가 얼마 정도 되나요? 그냥 애플 뮤직 이용하면은 그냥 클래식은 들을 수 있나요?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즈님은 뭐 그냥 어떠세요? 저는 애플 뮤직으로 바꿔 갈아타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유튜브 프리미엄 쓰고 있는데 예. 이번에 금액 올랐잖아요. 네, 그렇죠.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아, 네. 이렇게까지 올릴 일인가 근데 유튜브 뮤직 되게 오래 쓰셨잖아요. 저 오래 썼죠. 네. 2년 넘게 썼는데 저희가 그때 한번 얘기했는데 유튜브 뮤직이 이제 거의 점유율이 많이 올라가지고 국내에서 1위인 것 같던데요. 네. 그래요? 멜론도 이미 이긴 것 같던데. 근데 오랜만에 광고가 자꾸 뜨니까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이미 해제하셨어요? 이미 그 오르자 그 요금제가 바뀌자마자 그냥 업데이트 안 하고 그냥 냅뒀는데 광고가 뜨면서부터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광고 정도는 봐줄 수 있어요. 그 정도 5초 정도면 저는 봐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자주 보지도 않고. 근데 14,000원대라고 하더라도 애플 뮤직이 굉장히 싼 편은 아니잖아요. 그만한 가치가 있나? 예를 들어서 유튜브 프리미엄을 가입하면 사실 유튜브
뮤직뿐만 아니라 음. 그 일반 동영상도 네. 여러 가지 혜택이 있잖아요. 오프라인 저장도 되고 팝업도 띄울 수 있고 광고도 없고. 근데 애플 뮤직은 8,900원 아닌가요? 네. 근데 음악만 한정해서 듣는 거니까 어떠세요? 근데 저는 유튜브 제일 많이 활용하는 장르가 음악이긴 해요. 그냥 음악으로만 틀어놓긴 해가지고. 그렇군요. 요즘 쇼츠 좀 쇼츠잖아요. 끊었어요. 쇼츠로 릴스 보고 있어가지고. 제 유튜브는 안 보시는군요. 이번 주 주제는 다들 관심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미 저희는 해당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저도 유튜브 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도 구독자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시는 거를 진짜 열심히 체크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공통적으로 많이 듣는 내용이 있는데요. 바로 젊음은 무엇보다 귀중하고 소중하다. 라는 좀 댓글이 왔어요. 그런 댓글이 어. 많아요. 네, 제 유튜브 시청자 구독층이 보통 30대부터 50대 분이 많이 계시거든요. 네. 저를 응원해 주시는 구독자분들이 미스터 춘님의 젊음은 무엇보다 귀중하니까 와. 지금을 많이 즐기세요라는 고맙다. 와, 너무 따뜻하다. 응원의 글을 많이 남겨주세요. 하긴 그 여행 유튜버시니까 여행이라는 게 어떤 젊음과 청춘 이런 거와 연관성이 그쵸. 많잖아요. 맞아요. 네. 이미 저도 나이가 많이 어느 정도 들었다고 생각했는데 아직은 한참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아직 30대이잖아요. 아직은 청춘이고 앞으로도 청춘일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만약에 20대로 돌아갈 수 있다면 학교 생활 외에 어떤 걸 더 해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잠깐 해봤어요. 근데 바로 떠오른 것이 있었습니다. 워킹홀리데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워킹홀리데이에 대해서 여러분과 좀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5월 다녀온 사람 있나요? 저희 저는 안 가봤어요. 네, 저도 안 가봤습니다. 네. 사실 되게 가보고 싶긴 했는데 저희가 대학생 생활을 할 때만 해도 그 워홀 간다는 사람이 되게 많았고 되게 인기가 맞아요. 있었거든요. 그 가는 게. 맞아요. 네. 저희 그쵸 대학생 때는 워홀 인기 엄청 많았던 것 같아요. 카페도 엄청 활성화돼 있었던 맞아요. 것 같고 워홀 카페. 저는 그것도 들었어요. 호주에서 사탕수수 하고 근데 거의 노예 생활이라고. 그러니까요. 가서 영어는 늘지 않고 26년 영화 찍고 눈칫밥만 되게 글로벌 눈칫밥만 맞아, 쌓아서 온다고. 그런 무서운 얘기를 많이 들어서 사실 네. 엄두가 안 났던 것도 저도.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일단 이 워킹홀리데이가 어떤 건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워킹홀리데이는 협정 체결 국가 청년 대체로 혹시 만 18살부터 30세까지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들에게 상대 국가에서 체류하면서 관광, 취업, 어학연수 등을 병행하면서 현지의 문화와 생활을 경험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30세가 넘으면 해당이 안 되나요? 보통은 30세까지인데요. 네. 요즘에 이 제도가 조금 바뀌어서 이것도 후에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최근에 기사 보면은 일본이 노동인구 감소해서 되게 워홀이 많이 최근에 활성화되고 있다 뭐 이런 걸 기사를 본 것 같은데 맞나요? 맞아요. 정확합니다. 이것도 말씀드릴 예정인데요. 다이선미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노동력 경제 인구 감소로 인해서 이 워홀 제도가 점점 확대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현재 23개 국가 및 지역과 워킹홀리데이의 협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국가들과 청년 교류 제도 협정을 체결하고 있어서 우리나라 청년들은 여러 나라의 이 워킹홀리데이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데 아시는 국가들이 있으실까요? 제일 유명한 거 호주 많이 가시잖아요. 저도 호주가 네. 대표적으로 생각이 나네요. 맞아요, 호주. 근데 23개 국가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아는 곳들은 보통 호주, 일본 일본, 캐나다, 영국 정도 음. 아닐까요? 어떠세요? 네, 저는 호주, 캐나다 정도만 많이 들었고 보통 영어를 배우러 많이 이제 그쵸. 지원하다 보니까 주위에서 호주 얘기를 제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캐나다나. 네, 그래서 그 오히려 이외 국가는 미국은 잘 적은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미국으로 워홀 간다는 사람은 좀 주변에 그렇죠. 많이 못 들어본 것 같고. 왜냐하면 미국은 워홀이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 협정 국가에 없는. 맞아요. 음. 네. 대신 별도 제도로 해가지고 공부하면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긴 해요. 하지만 그것은 사전에 일할 곳을 정하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워홀 제도랑은 다른 구조를 하긴 띠고 뭐 있고요. 미국이야 뭐 노동 인구가 뭐 워낙 풍부하니까 많으니까, 그죠. 굳이 뭐 그렇다는 생각도 드네요. 네, 이왕 국가들을 말씀드렸으니까 전체적으로 어떤 국가가 있는지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빠르게 말씀드릴게요. 네덜란드, 뉴질랜드, 대만, 덴마크, 독일, 벨기에, 스웨덴, 스페인, 아르헨티나, 아일랜드, 오스트리아,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체코, 칠레, 캐나다,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헝가리, 호주,
홍콩 있습니다. 와 진짜 유럽 국가도 되게 많네요. 네. 북유럽 국가가 유독 많은 것 같네요. 네. 그리고 영국 빼먹으면 죄송합니다. 네. 이렇게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영어를 사용하지 않는 남미 국가나 아니면 북유럽 국가도 꽤 있어요. 그리고 중화권인 대만과 홍콩도 요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되게 많은 국가들이 있네요. 네. 근데 약간 좀 궁금한 건 이게 기본적으로 인건비가 높은 나라를 보통 다 선호하잖아요. 워홀을 간다 해도 어쨌든 수익이 있어야 될 텐데 수입이 들어와야 되는데 칠레 같은 경우는 인건비가 전 그냥 제가 상상컨대 그렇게 높지 않을 거라고 생각 드는데 네. 그럼에도 워홀 제도를 또 운영해서 가는 또 신청해서 가는 분들이 또 계신가 보네요.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가서 돈을 버는 목적 외에도 현지 문화와 언어를 습득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칠레는 우리나라보다 상대적으로 낮긴 하겠지만 그만큼 생활비도 낮기 때문에 이게 상대적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정말로 뭔가 돈을 벌려고 가는 게 워홀이 아니라 좀 워홀은 뭐 그 나라의 문화도 경험하고 언어도 배우고 뭐 그러면서 돈도 벌 수 있는 그런 맞아요. 제도라고 보면 되는 네. 거죠. 보통 어학연수만 가게 된다면 일을 할 수 있는 비자를 주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뭐 일부 20시간에서 30시간 정도 일할 수 있는 비자 뭐 자격을 주긴 하는데 보통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어학연수로 가게 된다면 별도로 아르바이트를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 상대적으로 경제적인 부담이 많은 청년들은 일을 하면서 공부를 할 수 있고 일을 하면서 현지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는 되게 큰 메리트죠. 네. 그런 점에서 저는 한번 칠레를 만약에 갈 수 있다면 워홀로 칠레를 가보고 싶네요. 약간 왜요? 저 스페인어 꿈나무거든요. 약간 배우. 도대체 몇 살까지 꿈나무인 거예요? 제가 지금 좀 학원만 잘할 때도 되지 않았어요 이제? 스페인어는 한 몇 년 배워야 될 것 같아요. 네, 스페인 멋있죠. 스페인도 워킹홀리데이가 가능합니다. 칠레도 그래요? 있지만 네. 아니 나이가 근데 네. 그러고 보니까 미스터 추님은 워홀을 다녀주셨어요? 저는 워홀을 하진 않았고요. 1년 이상 거주한 외국 국가가 3군데가 있긴 합니다. 네. 근데 워홀은 안 했어요. 그러니까 워킹은 안 하고 워킹은 한 데도 있고 그냥 법적으로 홀리데이. 워킹이 가능한 데는 워킹도 했고요. 어, 불가능한 데는 그냥 공부와 문화 체험? 체험에 집중했습니다. 홀리데이만? 그냥 홀리데이. 놀았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 워킹홀리데이 제도는 대부분 만 18세부터 30세까지로 신청 나이 자격 조건에 두고 있어요. 일본의 경우는 만 18세에서 25세로 가장 연령 조건이 낮게 되어 있고요. 캐나다와 영국의 경우는 만 18세부터 35세로 가장 연령의 폭이 넓었습니다. 오, 35세면은 되는 분들도 가능한 분 계시죠? 여기 누구신지 말씀 어? 안 드리겠지만 저요. 없는 것 같은데요? 저요. 만 다들- 35세 다들 서로 저요. 착각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없어요 여기. 없나요? 저요. 아니요. 만 30, 되잖아요. 있잖아요. 아 그럼요. 아닌가? 저만 30세 죄송합니다. 미만인데 저는. 뭔 소리 하세요? 네. 일단은 만 35세가 아직 넘지 않으신 분들은 뭐 회사를 그만두고 가는 것도 방법이긴 하겠지만 휴직이 된다면 1년 정도 해외 문화와 뭐 언어 습득을 위해서 한번 너무 도전해 좋겠다.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좋다. 그리고 그 안에서도 최근에 조금 큰 변화가 있어서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그 워킹 홀리데이의 가장 인기 국가는 호주, 캐나다입니다. 영어를 사용하는 영어권 국가가 가장 인기가 많은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워킹 홀리데이 제도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대안으로서 가까운 캐나다와 아니면 영어를 사용하고 있는 호주를 많이 가시곤 합니다. 근데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정말 경쟁이 치열했어요. 1년에 뽑는 사람도 적었고 뭐 선착순으로 마감되는 느낌이라서 항상 그 대학생들이 워킹 홀리데이 캐나다를 가고 싶어서 워킹 홀리데이 카페를 많이 이용하면서 교류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올해 캐나다와 한국이 다시 한번 이 워킹 홀리데이 제도에 대해서 대통령과 총리가 서로 얘기를 해서 이 확대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수교 60주년을 맞이해서 기존의 나이 상한을 만 30세에서 35세로 늘리고 그리고 기간도 최장 2년까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1년이거든요.
그리고 늘리는 게 조금만 더 늘려주시지. 35세로 딱 이렇게. 근데 워킹홀리데이 같은 경우는 무제한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국가도 있겠지만 아닌 국가도 많아요. 일주일에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제한 두는 경우도 많은데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원래 40시간 미만이었거든요. 근데 요번에 주당 40시간으로 확대했습니다. 그럼 한시 노동 강도가 점점 세지네. 거의 한국에서 일하는 거랑 그냥 똑같은 거네요. 거의. 그렇죠. 8시간 곱하기 5일 하면 40시간인 거죠. 예. 딱 40시간까지 딱 가능하다라는 맞습니다. 거죠. 주당 40시간. 35세로 제한둔 이유는 이제 35세 이상이 되면 노동력이 힘드니까. 아무래도 좀 많이 떨어져서 그런 쓰러지면 건가요? 어떡해요? 그럴 수도 있죠. 그렇죠. 조심해야 돼요, 저희도. 이 인구 고령화와 출산율 저하로 경제 인구 감소는 세계적인 이슈일 것 같아요. 때문에 각 국가들은 젊은 청년들의 자유로운 비자 제공을 통해서 해외 젊은이를 수용하고 국가의 부족한 노동력을 메꾸고자 하는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워후를 할 수 있는 그 직종이 뭐 저희가 생각하는 지금 화이트 칼라 같은 그런 직종보다는 좀 몸을 쓰는 게 더 많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나이가 젊으신 분들이 신청할 수 있게끔 되지 않았나 싶기는 한데. 맞아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저 아는 분은 신문사에서 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신문사인데 이제는 그런 뭐 다국가 이제 번역 일을 할 수 있는 이제 그쪽이어가지고 한국어도 이제 있어서 뭔가 한국어를 이제 영어로 뭐 번역하거나 아니면 영어를 한국어로 번역하거나 이런 걸 했다고 되게 좋은 하더라고요. 포지션을 찾으셨네요. 한국 안에서 가지기 어려운 잡 포지션을 해외에서 찾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도 높은 청년 실업률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으로서 이 해외 취업, 워킹 홀리데이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나라도 정해져 있나요? 이 상호기 때문에 저희가 갈 수 있는 곳은 그분들이 또 저희 쪽에 올 수가 있습니다. 23개국이. 네. 그렇구나. 되게 워킹홀리데이로 우리나라를 방문했다라는 외국인을 본 사례는 근데 많지 않은 왜냐면 것 같아요. 해외에서도 약간 우리나라 인식이 약간 하드워킹하는 약간 나라로 인식이 근데- 있고 물가 대비 임금도 그렇게 높지 않다고 생각해서 지원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세대가 좀 내려오면서 이제는 문화 즐기려고 K-pop. 네, 일을 위해서가 아니라 뭐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뭐 그런 것 때문에 오는 분들도 네. 있지 않을까요? 가드님 좋은 지적해 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비자가 정말 어려워요. 외국인들이 무비자로 올 수 있는 국가도 있겠지만 아닌 국가들은 장기 체류하기가 진짜 힘든 나라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도 이 워킹 홀리데이는 죄송합니다. 발음고요. 일을 굳이 하지 않아도 체류할 수 있는 거예요. 워킹이란 말이 있지만 워킹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홀리데이만 하면 됩니다. 아, 본인의 선택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일을 하지 않아도 돼요. 오. 네, 내가 일을 못 찾아서 못 장기 하는 체류를 거죠. 할 수 있다라는 네. 그 조건을 획득하고 싶은 거죠. 맞습니다. 네. 왜 이때는 어렸을 때는 왜 이걸 이렇게 진지하게 알아보지 않았을까? 그니까요. 근데 어렸을 때 진지하게 알아보지 않은 게 비단 이것뿐만 아니라 되게 많은 다양한- 것들을 네, 진지하게 왜냐면 맨날 알아보지 PC방에 않았죠. 있고 네. 뭐 플스방 가고 아. 뭐 술 그 먹고 멘트 뭐였죠? 젊음은 뭐 소중하다. 네, 젊음은 무엇보다 소중하다. 너무 안타깝네요. 그 시간들이. 소중한 걸 이미 예. 잃었다. 맞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임금이 높은 국가에서 경제 활동을 통해 본인의 학자금이나 사업 자금을 벌어오시는 젊은이 분들도 많이 계세요. 멋있다. 젊은 청년층이 많이 계세요. 각국 워킹 홀리데이에 대한 정보는 그 워킹 홀리데이 인포센터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여기서 다 확인 가능하시니까 여기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패널 분들은 워킹 홀리데이 어떠세요? 도전하고 싶으신가요? 혹시나? 네, 저 진짜 한번 해보고 싶어요. 돌아갈 수 있다면. 근데 너무 지금 들으면 들을수록 그런 좋은 제도를 왜 나는 쓰지 못했나라고 생각을 해보니 저는 이제 젊은 시절에 서비스를 또 했었기 때문에 서비스? 네. 뭐야 할 뻔했어요. 무슨 서비스를? 무슨 아니 말씀이세요? 또 제가 또 생각해보면 저는 서비스직에 종사를 하셨다고요? 아니 이제 그 국가 그러니까 저는 군복무를 좀 길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 기간이 밀리터리 서비스. 밀리터리 서비스를 그냥 서비스 아니라 밀리터리 네. 서비스를 오래 해서 생각해 보니까 갈 기회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돌아갈 수 있다면 그 밀리터리 서비스를 안 하고 워킹 홀리데이를 하고 싶다. 달서민 20대 최대 업적이시잖아요. 밀리터리 네, 서비스. 저희 밀리터리 서비스. 네. 맞아요. 어떤- 20대 최대 업적이에요. 아이 그래도 그만한 가치가 있던 그렇죠.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이라도 늦었군요. 네, 당시에 달서민님이 천하를 호령하셨거든요. 거의 뭐. 아, 전화를 호령했어요. 예. 또. 네. 아. 저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이미 늦었다. 진짜 네. 늦었다. 하지만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달선배님이랑 가드님은 어디 가고 싶으시고? 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약간 스페인, 포르투갈 이런 좀 스페인어권 이런데. 저기 뭐 남양주나 저기 뭐 파주, 연천 이런 데로 돌아가실 생각 없으세요? 파주 거기는 워킹 홀리데이로 서비스 했던데 그거. 뿌티프랑스 가서 양구 알바하신다고. 뭐 많거든요. 네. 아 그러네. 거기도 거기를 한번 다녀오세요. 네. 머리도 식힐 겸. 가드님은 어떠세요? 저는 프랑스를 가고 싶어요. 프랑스. 프랑스 좀 갔다 어차피- 오셨잖아요. 그쵸. 전 그때가 그러니까 교환학생으로 1년을 있었는데 그게 너무 아쉬운 거예요. 아, 일을 해볼 그때 걸. 왜 홀리데이로 안 갔어요? 그러니까 홀리데이였어요. 거의. 왜 야, 워킹? 왜 워킹 홀리데이로 안 갔어요? 그러니까 학교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또 어릴 때니까 그래 이제는 놀 수 있을 때 놀자 해가지고 여행을 많이 다녔죠. 그때부터 그렇게 어. 많이 놀고. 그때부터라니요. 워털님. 네, 뭔가 아쉬운 게 저 그 같이 갔던 친구는 되게 과외를 네, 교회를 다니는 친구였는데 이제 그 프랑스 내에서 이제 한인 그 교회 이제 모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임에서 이제는 한국인 어머니가 이제 자식이 있는데 그 프랑스에서는 되게 교육이 우리나라처럼 되게 막 선행 학습을 하질 않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걸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럴 쌤을 구하는 게 어려우니까 제 친구한테 부탁을 해서 그걸 하더라고요. 근데 그건 이제 뭔가 워킹홀리데이라고 하기엔 좀 애매한데 이렇게 뭐 남는 시간에 해가지고 이제는 소소하게 용돈벌이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가드님한테는 부탁을 안 하고 그 친구분한테 했다는. 아니 그 아무도 지적하지 않는 부분을 콕 집어서 저도 교회를 나갔으면 했겠죠.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믿음이 강해야 합니다. 네. 머털님은 어떠세요? 저도 너무 가고 싶고 저는 일본을 가고 싶습니다. 일본. 일본. 네. 전 뭐 일본 너무 좋아하고 그렇다고 뭐 친일파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그 일본에 아니 갈 수도 있죠.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혼자서 갑자기. 저도 노노재팬 때도 많이 참여하고 그랬는데 아무튼 일본을 뭐 좋아하고 일본의 그 문화나 뭐 그런 시민 의식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라 일본 여행 가서도 되게 좋았던 기억들이 많아서. 오늘 머털사님 왠지 일본 가면 인기 많을 것 같아요. 지금 머리 근데 기니까 뭔가- 약간 오구리슌? 오구리슈 진짜 오랜만에 들어. 되게 그런 느낌이 좀 나네. 아 뭔가 그 일본의 그 전통 의사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지금. 뭔가 느낌. 지금 같은 비주얼이면 응. 일본이라고 해도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본인이라고 네. 해도 네. 진짜요? 제 머리가 좀 최근에 많이 네. 길어가지고 머리가 진짜 많이 기르셨네요. 입본삘이 좀 느껴지죠. 진짜 밀어버리고 싶어요. 아 왜 그러세요? 네. 근데 네. 좀 아쉽습니다 진짜. 예전에 저도 교환학생을 한번 가고 싶어가지고 근데 무조건 영어를 쓰는 국가로 가야 된다라고만 생각을 해서 되게 경쟁률 높은 곳들만 제가 지원을 했었거든요. 근데 토플 점수는 형편없이 낮아서 그래서 결국은 못 갔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벼랑 좀 끝이었네요. 많이 선택지를 넓히고 그 아까운 시간을 어. 활용했었어야 됐는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못 가거든요. 지금이라도 지금이요? 이처럼 현지에서 합법적으로 돈을 벌면서 현지 언어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은 워킹홀리데이의 진짜 큰 메리트라고 생각하는데요. 실제로 많은 워홀러들이 현지 생활을 크게 만족하며 기웃하지 않고 현지에서 정착하는 사례가 적지 않게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튜브나 블로그에서는 많은 워킹홀리데이를 추천하는 영상이 많이 올라오고 있고요. 실제로도 삶에 대해서 크게 만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다들 부러우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워홀을 이렇게 하는 블로거 분들도 좀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뭐 워홀에서의 경험담 이런 것들을 뭐 글로 이제 남겨서 이제 정보 공유도 하시고 이런 분들이 되게 활성화돼 있어가지고 근데 정보 얻기는 되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 유튜브 쇼츠 보시면 워킹홀리데이를 추천하는 5가지 이유 이렇게 해서 막 아, 올리시는 분 왜 이렇게 많잖아요. 알고리즘 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폼이라고 해야 되나? 그 양식은 뭐 정해져 있나요? 유튜브에? 쇼츠가 다 그 말씀하신 게 너무 익숙해요. 지금 음성 지원 되나요? 네. 네. 충격적인 사실 3가지. 아니면 추천하지 그리고, 않는 이유. 요즘엔 배속을 일부러 음성을 0.7배속 해가지고 약간 다 기계음처럼 맞아요. 뭐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맞아, 편집을. 맞아. 그래서 실제로 워킹홀리데이의 장점을 좀 알아봤는데요. 이건 다 주관적인 그런 코멘트나 개인적인 오피니언에서 따온 거예요. 보면 해당 기간 동안 내가 원하는 나라에서 여행을 하면서 생활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비용을 충당할 수 있다. 이게 가장 큰 메리트로 올라왔고요. 두 번째로는 한국에서는 안 되는 것들을 할 수 있다. 뭘까요?
네? 한국에서 안 되는 것들 할 수 있다. 굉장히 불법적인 거. 그러니까 단번에 떠오르는 건 그런 건데. 속상한데. 네, 그리고 외국인 친구들을 사귀면서 해당 국가의 언어를 배울 수 있다. 너무 이건 좋죠. 너무나 큰 메리트죠. 음. 네. 그리고 합법적으로 돈을 벌기에 임금을 안 주거나 하면 해당 국가의 노동청에 신고해서 처벌을 주거나 임금을 받을 수가 있다. 법적으로 보호가 되는 거죠. 그리고 해당 국가에 한인 워홀러들이 많거나 거류 중에 한인들이 있다면 한인 혹은 한인 워홀러 커뮤니티가 활성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참 어디에 가든 한국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런 것들은 또 커뮤니티가 좋은 점도 되지만 또 언어를 뭔가 배우고 또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는데 또 커뮤니티가 가끔 또 걸림돌이 걸림돌이 될 되기도 때도 하죠. 있는 경우가 있는 것 맞아요. 같아요. 또 거기 같이 안 끼면은 괜히 또 쟤는 아, 그쵸. 또 욕을 또 그럴 것 같아요. 먹더라고요. 또 커뮤니티가 엄청 뭐 폐쇄적이고 작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아무리 뭐 그래가지고 또- 제 아시는 분도 워홀 갔는데 막상 이제 커뮤니티 분들이 많이 어울리고 자기는 영어 배운 거 메뉴판밖에 못 외워가지고 주문 받을 때 메뉴만 영어를 그것만 배우고 돌아왔다고 막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주문 확실하게 할 수 있네요. 네. 근데 다만 항상 장점만 있는 건 아니죠. 네. 단점이 뭐냐? 단점 5가지. 네. 이게 이 초반에도 언급이 됐지만 어쨌든 새로운 문화와 새로운 언어에서 이 외국인은 적응하기 참 힘들어요. 일단 언어의 벽이 있고요. 그래서 종사할 수 있는 업종이 좀 한계가 있다는 게 가장 큰 디메리트였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식당이나 공장, 농장 이런 육체적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곳에서 많이 취업을 하셨고요. 그래서 언어가 유창하지 않으면 현지에서의 의사소통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종사할 수 있는 업종도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친구랑 같이 가지 않는 경우에는 굉장히 외롭다. 이 내향인들도 있잖아요. 친구를 좀 사귀기 어려운 분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스몰 토크가 활발하지 않지만 외국인들은 되게 지나가는 사람도 하이, 헬로 이렇게 물어봐요. 하와이유 이렇게. 근데 이런 거 되게 부끄러워하시는 분들. 친구 사기 어렵죠. 외국에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정 수준의 해당국 언어 구사력이 없다면 일자리도 구하기 힘들고 적응하기도 힘들다. 근데 육체적 피로도 엄청 높다. 왜냐면 종사할 수 있는 곳들이 사무직이 아닌 화이트 칼라가 아니라 이런 농장이나 공장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들어보니까 다시 돌아가는 워홀 가고 싶진 않네요. 갑자기요? 네, 그냥 홀리데이만 가고 싶네요. 생각해보니까 지금도 일에 지쳐 있는데 그냥 장기 체류만. 장기 체류만 좀 그냥 오래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갑자기 또 드네요. 또 단점을 또, 들으니까. 나라마다 다르고 사람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인종차별을 당하거나 심하면 범죄의 대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제일 두려웠던 거는 딱 그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사례들이 있다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어서 그 당시에도. 진짜요? 인상은 네. 본인이 하실 것 같아요. 특히 호주에서 인종차별을 겪었다는 얘기를 진짜 많이 들었었어요. 맞아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지 않나요? 호주는 여행할 때도 그 인종차별 당할 수 있다라는 게 뭔가 여행자들 사이에서도 많이 저 비일비재하죠. 주의해야 될 일로 네. 알려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를 것 같아요. 제가 경험한 바로는 이 인종차별이 디폴트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 몰상식한 분들이 있긴 그죠. 하거든. 어디 가든. 맞아요. 한국도 많이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한국도 왜 흑인분들 오시면 깜둥이가 왔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음.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악의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상식의 수준이 그밖에 안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마찬가지로 해외 코로나 이후로 더 심해졌지만 칭칭총이라는 말을 그냥 아무런 맞아요. 생각 없이 아무런 의미 없이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고. 네. 저도 예전에 영국에 잠깐 있었을 때 왜 이게 둘 네, 망설이세요? 그 자신 있게 얘기하세요. 그 흑인 가드분한테 박물관에 있는 흑인 가드분한테 칭칭총 뭐 이러더라고 저한테 지나가는데 어머. 그래서 그 가드분이 진짜 체격이 엄청 좋으셨거든요. 그래서 못 알아들은 척하고 그냥 지나갔어요. 현명했어요. 분명히 들었는데 어, 분명히 안 들었는데 잘하셨어요. 그냥 그런 경험이 있네 그거는 생각해보니까. 그 사람의 인격 수준인 거고 맞아요. 거기에 대응할 현명합니다. 필요가 없는 것 네. 같아요. 외국에 나가시면 위험한 상황으로 보여지면 그냥 무시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제일 현명한 음. 대처인 네. 것 같아요. 맞아. 그리고 또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이 비자 문제예요. 어쨌든 워킹 홀리데이가 끝나갈 무렵에 이 현지에 정착하고 싶은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러려면 비자 스폰서십을 받아야 돼요. 어딘가 취업을 하고 그 취업한 회사가 저를 보증해 주는 거죠. 이 사람이 여기서 일한다는. 그런 스폰서십 명분으로 사기를 치는 업체도 많다고 합니다. 아유, 진짜 나쁜 사람. 네, 그래서 결국 워킹 비자를 갱신하지 못하고
비자 만료 전에 한국으로 귀국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적인 이유로 해당 업체를 상대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그냥 일방적으로 당하는 일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너무 속상하겠다. 제 친구도 있어요. 진짜요? 네, 캐나다에서 2년 일하고 이제 거기서 스폰을 해준다고 해가지고 업체를 통해서 비자 소속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사기였던 거죠. 그럼 그 업체가 뭐 회사가 아니라 그냥 대행업체 같은 맞습니다. 거예요. 그러면 예전에는 워홀이 저희 때는 그래도 되게 그런 커뮤니티가 활성화됐는데 지금 요즘에 있는 대학생들도 워홀이나 이런 거에 대해 관심이 많은가요? 저한테 물어보신 거. 아니 그 워홀을 떠나는 좀 뭐 추세가 여전히 많은 건지 좀 궁금해가지고.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니즈는 정말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국가와 그 쿼터제, 그러니까 그 국가가 받아들일 수 있는 한국인의 워홀러들의 숫자를 점점 확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기존에 일본을 제외하고 보통 국가들은 18세부터 만 30세까지 제한 두긴 했지만 영국과 캐나다가 35세로 늘린 거는 그만큼 확대가 됐고 니즈가 많다는 증거일 것 같아요. 이 워킹홀리데이는 장단점이 확실하지만 어떤 제도든 확실한 사전 준비와 뚜렷한 목적의식이 결과를 가른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가기 전에 사전 조사를 많이 하고 목표로 하는 국가의 문화, 언어를 어느 정도 사전에 습득을 하시고요. 처음에는 워킹홀리데이 후기와 현지 네트워킹을 조금 이용해 보시는 것도 슬기로운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목표의식이 확실해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내가 어떤 거를 원해서 그곳에 가는지. 왜냐하면은 뭐 짧은 시간도 아니고 사실 뭐 가서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비용도 많이 들 텐데 그런 뚜렷한 목적 의식 없이 갔다가는 좀 허송세월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또 한국에서 일을 안 해보고 그러니까 일이라는 거를 해외에서 처음 경험하면은 좀 힘들 것 같다는 생각도 또 들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좀 아르바이트나 좀 일을 해본 경험이 있어서 그 동일한 그쵸. 업을 다른 나라에서 한다면 좀 업무 적응도 빠르고 할 텐데 예를 들어서 정말 대학생활 내내 그냥 대학생활만 즐기다가 갑자기 워홀 가봐야지 했는데 그거 가면은 이제 일도 배워야 되고 그쵸. 일하는 방법도 배워야 되고 언어도 다르고 그래서 좀 그렇게 진행하면 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네. 그래서 오늘 워킹홀리데이에서 한번 알아봤는데 패널분들은 어느 주제 어떠셨어요? 이거 워킹홀리데이 듣고 이런 국가도 있구나 아니면 저런 국가도 있구나 아니면 가면 어떻게 하면 더 유용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드셨나요? 저도 오늘 이렇게 많은 나라들이 워홀 갈 수 있었다는 걸 좀 처음 알아서 너무 흥미로웠고 근데 아까 처음 질문하셨던 다시 돌아간다면 워홀을 가고 싶냐라고 질문에서는 이제 얘기를 다 들어보니까 이게 좀 참 쉽지 않겠다. 다시 돌아가도 워홀?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던 좀 에피소드였다고 생각하고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워홀을 도전하시는 분들에게는 뭔가 응원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또 가셔서 뭐 목표하시는 바를 모두 이루고 또 돌아오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저는 그 동료 중에 한 명이 와이프가 이제는 그 해외 지사에 발령이 나가지고 이제 본인도 같이 가게 된 거예요. 재작년인가? 그래서 1년을 이제 머물다가 오면서 이 친구가 이제 오랜만에 만났는데 완전히 생각이 바뀐 거예요. 나는 한국에서는 이제 답이 없다. 자기는 무조건 나가겠대요. 그래서 이제 또 와이프도 이제 같은 마음이어가지고 둘이 이제는 그런 게 되게 잘 맞으니까 와이프도 아예 그냥 이제 그 해외 취업으로 그냥 돌려버리고 근데 본인도 이제 그거를 되게 준비를 막 열심히 하고 있는 걸 옆에서 보니까 되게 저런 삶도 있구나. 굳이 꼭 한국을 고집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다만 이제는 반 인생의 동반자가 있었을 때 뭔가 혼자 가기엔 좀 무섭긴 하니까 근데 그 친구 보면서 되게 멋있다 했는데 이걸 좀 저도 뭔가 대학생 때 교환학생을 할 때 프랑스도 그런 워킹홀리데이의 한 국가였던 걸 알았으면은 좀 그때부터 뭔가 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근데 전 그 친구 동료를 보면서 저도 정말 생각이 있으면은 지금도 늦지 않았겠다. 그래서 좀 많이 요즘 되게 그런 생각을 많이 하던 찰나였는데 이 또 주제를 들으니까 또 갑자기 이렇게 눈이 반짝반짝 하시는 것 이렇게 같아요. 잠이 좀 깨네요 이제. 프랑스로 이제 떠나시나요? 갈까 봐요. 거기서 뭐라 프랑스는 나이가 안 돼.
안 돼요? 죄송합니다. 벌써 첫 마디가 와인으로 시작하는데요. 근데 와인으로. 와인 이제 그 농장에서 이제 와인을 많이 네. 마시겠다는 말씀 아니죠. 아니고. 와인 영국 생산을 캐나다는 하는 아마 가능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유럽 쪽으로 하고 싶거든요. 그 친구분들은 어떤 그 계기로 그렇게 한국보다는 해외 취업이 더 낫다라고 판단하신 거예요? 일단은 버는 돈 자체가 아예 다르고 돈이. 그리고 딱 시야가 아예 그냥 달라지기도 하고 그냥 그 한국에서 생각했던 이런 막 일하면서 막 되게 아등바등거리면서 똑같은 일 하는데 아등바등하면서 사는 거랑 외국 나가서 좀 더 되게 다양한 이제는 경험도 할 수 있고 아예 그냥 그 시야 자체가 딱 트여버리니까 다시 좁히질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너무 큰 걸 봤다, 큰 세상을 봤다. 그래서 뭔가 돌아와서 되게 뭔가 우울하고 침체되어 진짜요? 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분들은 진짜 해외에 나가실 수밖에 없겠네요. 사주에 이제 역마살이 많으니까 또 그렇게 빠지는 기승전 사주는 기승전 사주. 워털님은 어떠세요? 저는 이 주제를 갑자기 왜 준비하셨을까? 또 미스터추님이 또 역마살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또 어디론가 지금 탈주를 계획하고 계신가 이런 생각이 사실 제일 먼저 들었습니다. 항상 있죠. 또 예. 이면을 또 보시네요. 또 예. 그 역시. 솔직히 근데 어디로 나이가 지금 다- 준비하고 계세요? 어디로 준비하고 계세요? 아예 해외 취업으로. 해외 취업이요? 네. 저는 만약 해외 취업이 된다면 미국은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음. 네. 근데 영어가 좀 능숙해야겠죠. 그러면 네. 오랫동안 그 미국에서 사는 것도 괜찮으세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한국, 제가 한국보다? LA를 가보니까 LA는 한국보다 한국 음식이 맛있어요. 그런 거 궁금해요. 해외에서 살 때 내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음식 아니면 산다 생각했을 때 산다 생각했을 이게 때. 이건 나한테 좀 걸림돌일 것 같다 이런 거 있어요. 아니면 제일 중요한 아무래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그 같이 의지할 수 있는 누군가가 있어야 되는 게 제일 클 것 같아요. 왜냐면 그쵸, 혼자는 좀 외로움. 외로울 것 같고. 근데 은근히 또 외국 살다 보면 불편한 것들이 지금 많잖아요. 뭐 한국에서 누리는 그런 로켓 인프라, 네. 배송 맞아, 같은 맞아. 거, 의료 서비스 그런 거, 뭐 솔직히 행정 처리 이런 행정 거. 처리. 그리고 글쎄요. 저는 이제 저도 해외 이제 체류해본 경험들이 좀 그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되게 또 살다 보면 불편한 것들이 많이 있고 내 나라의 언어를 가지고 커뮤니케이션을 한다는 게 얼마나 편리한 건지를 이게 오히려 이제 어렸을 때부터 그 문화권에 자란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이미 어느 정도 이제 성숙한 단계에서 넘어가 다른 나라로 생활한다는 게 진짜 큰 도전인 것 같다는 맞아요. 생각이 맞아요. 들어요. 맞아. 아니 근데 저도 뭐랄까요? 이 다른 나라에서 경험을 좀 적게는 한 게 아니라 좀 해봤잖아요. 많이 나름. 하셨죠. 네. 한국이 제일 편해요. 사는 맞아요. 거는 사는 한국이 건 짱이다. 최고죠. 돈만 많으면. 하지만 그만큼 너무나 빠르고 스트레스가 많기 때문에 이 장단이 뚜렷한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패널분들 떠나고 싶은 생각이 드시는지 모르겠어요. 달선미님은 좀 어렵다고 말씀하셨지만 아직은 나이가 가능한 패널분들도 계실 테니까 요 제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앞으로 이 나이 제한이 점점 확대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세계적으로 고령화가 심해지고 있고 경제 인구는 줄어들고 있을 테니까 워킹 홀리데이를 수용하고 있는 나라들은 확대되고 연령도 높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듣다 보니 나는 내 청춘은 지금 어디쯤 와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아침 10시 아니겠습니까? 오, 아침 10시. 많이 늦었네. 늦잠 잤네. 그 점심 먹을 시간인데 생각보다 많이 왔네요. 저는 한 새벽 아침 7시 정도 생각했는데 아니 10시면은 사실 거의 출근도 뭐 다 했고 갔지. 오전 다 갔지. 한창 일해야 될 저물 일만 남은 거 아니에요? 10시면. 아니 어제 축구 보셨잖아요. 전반전은 아. 어려웠지만 후반전에서 반전이 일어난다. 주식이 중요하죠. 후반전도 네. 아니고 거의 마지막에 네. 거의 황혼 정도 돼가지고 원래 노년의 복이 최고예요. 그렇죠. 노년복이 최고죠. 네, 맞아요. 그런 과정을 즐기는 저희 패널 분들이 됐으면 합니다. 네, 오늘도 청취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팟캐스트는 밈스터치, 유튜브는 미스터추. 항상 기대해 주시고요. 편안한 일요일 보내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